트럼프가 뉴저지에서 이제 유세를 했는데 10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를 끌고 올 인물은 없다고 봐요. 미국 전 세계 정치인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10만여 명. 뭐 일부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8만 명 뭐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최소 10만여 명 운집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 X 상에서 보면. 뭐 X가 더 그 믿을 만한 소스가 많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보다도. 뉴욕 포스트도 10만여 명이 운집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 10명 다 합쳐도 바이든만큼 미국에 해를 끼치지는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저리라고 그랬죠. 토로 모란 이렇게 머저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이든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 군중이 이제 환호성을 터뜨렸죠. 이런 인파 못 모아요. 바이든은. 바이든은 바보였고 똑똑하지 못하고 한 번도 똑똑한 적이 없던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미국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신랄하게. 자신이 이렇게 92개 혐의로 뭐 기소된 거에 대해서는 바이든을 탓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적을 기소하고 이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완전히 이제 제3세계 국가냐 전락했다 이렇게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 와일드우드에서 이렇게 그 유세를 했는데 뭐 8만여 명 최소 8만여 명에서 10만여 명 온 걸로 기록되는데 사상 최다 인파라고 합니다. 예. 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를 두고는 뚱뚱한 돼지라고 그랬고요. 팻피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이제 둘도 정적이죠. 크리스 크리스티하고 트럼프. 트럼프는 이제 자기 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 로열 하든 안 하든 내가 너 안 굴렸으면 그만 아니냐. 크리스 크리스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가 움직임에 너가 온 것 자체를 고마워해야지 뭘 임명받을 걸 원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래서 뭐 줄리아니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임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그 사람들은. 예. 뭐 그 결과가 어떻든. 그리고 이 자리에 뉴욕 자이언츠 전 NFL 뉴욕 자이언츠 최고의 수비수죠. 역대 최고의 수비수라고 불리는 로렌스 테일러. 로렌스 테일러는 그 NFL 영화 아마 여러분께서 보셨을 겁니다. 산드라 볼릭 주연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블라인드 사이드가 이제 공격 라인에서 그 왼쪽 태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로렌스 테일러라는 엄청난 수비수 때문에 NFL 그 공격 작전이 다 뒤바뀌었거든요. 예, 아무튼 이 사람이 평생 민주당만 찍었는데 자기가 생애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지지를 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노스다코타 주지사 덕 버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분이 요새 최근에 부통령 후보로 유력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 조사에서 넘버원 기록했어요. 누가 될 것 같냐. 그 도박사들 사이에서 덕 버금이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원했던 그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그리고 터시 게버드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 신자라는 게 이제 걸림돌이 되고 그 크리스티 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아지를 죽여가지고 14개월짜리 강아지를 이렇게 죽인 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후보군에도 없더라고요. 그 도박사들이 예상하는 부통령 후보 트럼프 러닝메이트 후보군에 크리스티 노엄이 없었습니다. 이번 거는.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때 트럼프는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때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기 호황을 누렸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이 이번에 이기면은 중산층 그리고 뉴저지도 지는 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기면은 중산층이 이기고 그리고 저소득층도 이긴다. 이제 그 저소득층도 이기기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낼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 뉴저지도 이기고 펜실베이니아도 이기고 미국도 이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그 모든 세금 재선에 성공하면 감세를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계층 세금 인하를 추진할 것하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예, 와일드우드는 이제 참고로 해안 도시인데 어쨌든 여기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세금 인상 대신 중산층, 상위층, 하위층, 비즈니스 계층에 대해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트럼프가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재임 시절인 2017년 시행된 감세법 개인 소득세 감면은 내년 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감면 혜택 연장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트럼프가 아직 세제 개편 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경제 참모들은 정기적으로 트럼프를 만나서 일정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더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올해 초 참모들에게 재임 시절 주장했던 법인세 6%포인트 인하 대신 현행 21%를 유지하되 개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쎄 세금 낮추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모로 특히 중산층. 그쵸? 바이든은 부자 증세를 공언했는데 이제 문제는 부자 증세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돈이 자꾸 행정부 안에서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패한 시스템 때문에. 바이든은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 혜택을 없애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게 바이든 구상인데 중산층 이하 유권자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재정 적자 뭐 줄인 적이 있었나요? 최근 수십 년간 민주당이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때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많이 찍어대면서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됐죠. 트럼프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미국이 국가 부채 지금 뭐 33조 달러 그 정도 되는데 이걸 안 줄어들어요. 뭐 사람들은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 줄어들 수 있어 그러는데 저는 이거 영원토록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절대 안 줄어든다고 봐요. 좌우 진영에서 누가 잡든 정권을 잡든. 그래서 달러 가치는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낮아질 거라고 저는 호언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욕 자이언츠 전설적인 수비수 로런스 테일러 같은 경우는 영화 배우로도 이렇게 출연을 했었죠. 과거 올리버 스톤 감독이 연출한 Any Given Sunday 그 풋볼 영화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그 영화 Any Given Sunday 제이미 팍스가 주연한 영화예요. 제이미 팍스도 굉장히 연기 잘했습니다. 예, 저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스타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이미 팍스. 특히나 프라우드 보이스 또 트럼프 지지단체 프라우드 보이스도 나와서 열렬히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를 향해서. 프라우드 보이스는 참고로 히스패닉계가 이렇게 이끄는 단체라고 봐도 무방해요. 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뭐 우파 뭐 백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장부터가 라틴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버 트럼프 인물인데 최근 보면 이렇게 중도 아니면 보수 쪽 발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빌 머러 코미디언 진보 농객 빌 머러가 스토미 다니엘스가 이렇게 지난주 진술한 내용이 거짓말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웬일로 트럼프 편을 드는데 일부러 트럼프 편을 든 건 아니고 스토미 다니엘스 이 포르노 배우가 그 HBO 리얼타임에 게스트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폭행 당한 적도 없고 강제로 이렇게 성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미투 관계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혔는데 지난주 그 진술할 때는 좀 내용이 달랐죠. 파워가 세다는 식으로 트럼프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의식을 잃었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앞뒤 전후가 맞지 않다고 빌 머러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증인이 못 된다. 그녀는 앞뒤 전후 맞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포르노 스타로서 돈 받고 여러 남성하고 성관계 가진 거 맞지 않느냐. 근데 무슨 뭐 트럼프를 보고 이렇게 블랙아웃이 됐다는 표현을 쓰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토미 다니엘스가 빌 머러 쇼에 나와가지고 그 트럼프하고 성관계 가졌을 때 트럼프가 그 콘돔을 안 꼈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 스토미 다니엘스가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변호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왜 굳이 콘돔 안 끼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배심원들 동요시키려고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대목에서 이제 미스트라이얼 돼야 된다 이거는 미결정 심리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자, 아까 그리고 상술했듯이 주요 후보 얘기하는 겁니다. VP 부통령 후보 중요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상징적이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마이크 펜스 때문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해고됐다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고 2021년 1월 6일 펜스가 실망적인 행동을 보인 것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덕 버금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14.3%로 가장 이렇게 유력한 후보로 지금 도박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터시 게벌드가 10%. 터시 게벌드가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이고 하와이주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경선 때 카말라 해리스를 묵사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한 주도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제이디 밴스는 이제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의원이죠. 초반에는 이제 트럼프하고 삐걱거렸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친트럼프 인물로 바뀌었고요. 이분에 대한 영화 Hillbilly Elegy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 영화 보셨으면 좋겠어요. Hillbilly Elegy. 네, 이게 포스터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시켜드렸는데 꼭 추천드려요. 예. 오하이오주에서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이제 어렵게 자랐는데 그래도 결국에 이제 하버드 법대 간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르코 루비오가 요새 또 급부상하면서 이제 동률입니다. 제이디 밴스하고 공동 3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 댓글 보니까 근데 마르코 루비오 싫다는 사람 많더라고요. 너무 기득권 인물 아니냐? 맞죠? 예, 기득권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5위가 엘리 스테파닉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청문회 스타. 하버드 총장을 날려버린 분입니다. 최근 트럼프 유세에 함께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 버금이. 예. 그리고 트럼프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규명하면서 테러리스트 상대로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줄곧 이렇게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지만서도 이렇게 그 비비 네티냐후하고는 여러 차례 이렇게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빨리 종전이 돼야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전쟁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자기 임기 때 미국이 이렇게 전쟁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그랬었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없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때는 늘어난 전쟁이 없었어요. 트럼프 때는. 그러니까 방위 산업체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별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자꾸 그냥 트럼프가 어떻게든 니키 헤일리를 부통령 후보로 정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기득권이 그만큼 원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니키 헤일리가 민주당원처럼 행세했잖아요. 그 대선 경선 때. 어떻게든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 잡아야 되는데 부통령 후보로 자꾸 그런 여론 몰고 있고 뭐 인디애나주에서 20% 나왔다고 뭐 그러느니 40% 나왔어도 니키 헤일리 하면 안 돼요. 그럼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표를 잃고 아예 대선에서 박살이 납니다. 만약에 니키 헤일리를 택하잖아요, 트럼프가. 저는 그럼 대선 박살 난다고 봐요, 트럼프가.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봅니다. 예. 절대로 택하면 안 되는 카드예요. 니키 헤일리는. 이제 메인스트림에 보면은 계속 그냥 어떻게든 트럼프가 좀 니키 헤일리 골랐으면 좋겠다고 해. 기득권의 그 더러운 피가 빨리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마가진영에. 설사 기득권을 택하더라도 이런 니키 헤일리 같은 인간은 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백하고 터시 저는 이제 부통령 후보로 저는 그 두 분은 좋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께.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파격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둘이 아니라면은 전 모르겠습니다. 부통령 후보 그러면은 기득권 후보군 중에 한 명을 고른다 그러면은 누구를 골라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니키 헤일리보다는 마르코 루비오가 전 낫다고 보고 라틴 계고 최소한 그 정도라고 보고 차라리 제이디 밴스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제이디 밴스는 기득권 멤버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이디 밴스가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그리고 터시 게벌드 저는 이제 그 둘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 둘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제이디 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든다고 봅니다. 근데 제이디 밴스를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역시 좌파 인물들이죠. 줄리아 로버츠하고 조지 클루니. 할리우드는 좌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그 정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잘 줘야지 또 이렇게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하고 민주당하고. 그래서 조지 클루니, 줄리아 로버츠가 함께 대규모 정치 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바이든을 위해서요. 바이든이
4달 중순 버락 오바마를 비롯해서 줄리아 로버츠 그리고 조지 클루니와 함께 LA에서 초호화 후원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조지 클루니, 줄리아 로버츠는 지지 호소를 위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또 바이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함께하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 규모에서 이렇게 그 트럼프를 훨씬 더 앞설 거다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은 지금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밀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경합주 특히. 그리고 전국 지지율에서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지만 정치 후원금에서만큼은 트럼프를 압도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만 4,480만 달러를 거둬들여서 트럼프하고 3배 가까운 격차를 기록했고요. 또 현재 4건의 형사 기소에 트럼프가 이제 휘말리면서 사법 비용 대부분을 정치 자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모자른 상태예요.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바이든하고 비교할 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공화당은 지난달에 이제 7,620만 달러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바짝 추격을 이제 그때부터 하고 있고요. 지난달부터 4월부터니까. 어쨌든 이번에 근데 연예인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바이든한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베런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플로리다주 대의원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런 트럼프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좋아하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트럼프 형제 자매들 간 남매 형제들 볼 때 제일 웃기대요. 베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생각이 깊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병은 내가 겪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베런 트럼프가. 그리고 일단 그 다른 약속들이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 대의원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베런 트럼프가. 그리고 제이디 밴스 부통령 후보 제이디 밴스가 CNN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끝내야 된다.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줘야 된다고 이스라엘한테. 미국하고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하마스 뿌리 뽑는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렇게 싸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래 그렇게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진 적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작년 10월 7일에. 그래서 이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모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미국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미국인 인질 6명을 이렇게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입장이죠. 인질들을 다 풀면은 곧바로 이렇게 전쟁 끝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인질들을 그렇게 순순히 풀지는 회의적이에요. 저는 하마스가. 그리고 경제 얘기 좀 할 텐데요. 맥도날드가 요새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콤보밀이 빅맥 콤보밀이 20불 가까이 하고 뉴욕에서는 20불 넘나요? 하여튼. 그리고 캘리포니아 LA에서도 더블 쿼터 파운드 with 치즈 그것도 콤보 하면은 15불 넘어가거든요. 너무 비싸다. 저소득층이 사기에 너무 비싸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맥도날드가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정부 덕분에 5불 밀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5불 밸류 밀을 맥도날드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살 때 아빠와 나체로 이렇게 샤워를 해가지고 그게 성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안 좋았다. 성 중독증 환자가 됐다는 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애슐리 바이든이요. 근데 그게 그 일기 내용이었는데 그 일기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담당 판사한테 이렇게 서한을 하나 보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진짜라고. 그러면 이 일기가 다른 사람 수중에 들어가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로젝트 베리타스 그 CEO였던 제임스 오키퍼한테 이거를 주려고 했죠. 이 일기를. 근데 제임스 오키프가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다른 언론들을 통해서 이게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일기 내용이.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한인 언론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아마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어쨌든 덕 벌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만약에 러닝메이트로 임명하면 트럼프가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트럼프가 중도층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어딜 가든 칭찬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지금. 덕 벌검에 대해서요. 대선 후보였거든요. 이번 대선 경선,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는데 근데 이제 덕 벌검이 약간 펜스 느낌을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치기 앞서서 여러분께 꼭 저의 럼블 채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럼블에 이제 많은 영상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예, 럼블 링크 달 테니까 럼블 시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